매주 이 시간 통하라 한반도에서는 최근 전해지고 있는 북한 관련 소식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좀 더 가까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현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개성공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개성공단을 방문하려고 했다가 취소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방문을 통해서 남북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만큼 개성공단이 한반도에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일 것 같은데 개성공단, 한반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현재 유일한 남북 경협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실제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의미 외에 네. 정치적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남측의 주재원들과 북측의 네. 노동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갈등하고 네.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실제로 통일을 예견하고 통일을 시험하는 그런 네. 모델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작은 통일이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 네.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작은 통일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벌써 1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15년이라고 하면 그동안 좀 운영이 안정적이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개성공단을 경제적으로 보면 분명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남북한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네. 그동안 정치적인 문제가 좀 그 갈등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 실제로 1단계 개성공단 그 개발 계획의 네. 40%도 아직 달성이 안 됐습니다. 예. 이러한 어떤 발전의 장애 요인을 보면은 정치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15년 동안 40% 정도밖에.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잠정 중단이라든지 임금 문제 등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는데 예. 표면적으로 보면은 신변 안전 문제라든지 임금 협상안을 이렇게 원칙적으로 협의한 것을 위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서 예. 원칙적인 문제에서 제기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것보다는 서로 이해하지 않고 네. 또 상호 존중하지 않고 또 협상안을 거부하고 그로 인한 네. 반감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그 개성공단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조금 약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개성공단의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실은 뭐 임시협의와 관련된 임금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그 남북한이 네.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뭐 어느 시기 동안 몇 프로 올려야 된다는 그 협의안이 있었고 네. 그것이 되었지만 북측에서는 이제 임금을 인상하자라고 했는데 네. 내용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노선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라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남북한이 협의하는 데는 30분도 걸리지 않고 네.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칙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대화의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가 더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통의 문제를 좀 지금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해결책을 마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성공단이 사실은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남북한 평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개성공단이 설립되기 위해서 군 기지도 사실 후퇴하고 이렇게 네. 여러 가지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좀 더 그 가치를 발현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이사 조치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가 있고 또 정부의 강경 원칙도 사실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네. 그렇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새롭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미 시간도 많이 흘렀고요. 또 이 정치적인 어떤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연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이사 조치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예. 신규 설비도 금지하고 네. 또 총 투자 금액도 상한선을 정하는 네, 등 한도를 설정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예. 기존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참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잠정 중단으로 인해서 바이어들이 대거 이탈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성공단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세를 우리가 반영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기존의 그런 기업이나 새로운 기업이나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신규 투자는 제한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들의 투자는 네. 사실은 허용하고 예. 또 총 투자 금액의 어떤 한도를 제한한 것을 사실 그 풀므로써 유연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사실 그 오이사 조치 유연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 해주셨고, 이 정치적인 어떤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이 개성공단 문제를 경제와 이 정치를 완전히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문제일까요? 참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시작된 거는 정치적 타결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네. 운영은 경제적인 사실 네. 논리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이 개성공단입니다. 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면에서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가 많이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남북관계 변화에 발맞춰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앞서서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더 풀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실제적으로 이 개성공단이나 남북 경협 같은 것들이 남북 간의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된 측면이 있을까요? 그럼요. 실제로 오이사 조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네. 인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일부 허용된 것이 있지만 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감안하면은 전면적으로 다 중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량은 늘었어요. 남북 간의 예. 교역량이 늘은 거는 네. 다른 분야의 그 교역량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그 교역량이 늘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이런 점을 좀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객관적으로 보면 개성공단에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어떤 네. 양이라든지 근로자들의 노동 시간을 보면은 매우 네.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남북 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북한에 현재 123개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예. 북측 노동자들이 약 5만 4천여 명 네. 됩니다. 근데 북측은 그 가족이 한 4인에서 5인 가족인데요. 네. 4인으로 잡혔을 때 5만 4천 명이 약 20만 명의 북측의 어떻게 주민들을 먹여 살리고 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측 기업 입장에서도 지금 해외 공단 같은 경우에 임금 문제라든지 여러 투자 여건이 변화돼서 사실 리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다, 공단이 있다는 네.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되었을 때 미얀마의 한 봉제 공장 같은 경우에 네. 수주량의 4배 정도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요. 네. 개성공단의 위기가 해외 공단에는 사실은 기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반증하는 부분이 개성공단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전면적인 전향적인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잠정 중단이라든 임금 인상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진출을 희망하고 사실 의뢰하는 기업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이미 입주한 기업의 경우에도 네. 투자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노동자들을 계속 증원하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약 10만 명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만 4천 명이 있기 때문에 한 2배 정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그런 여건이 이루어지면 매우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성공단 외에도 금강산 관광 문제가 아직도 묶여 있는데요.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오이사 조치가 해제되어야 됩니다. 네. 근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네. 이것은
북한이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 시드머니가 필요한데 네. 여러 가지 봉쇄 정책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관광으로 인한 사업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북관계 개선에 우리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은 남북 경협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현재와 미래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